자, 지금부터 낭독극 시작하겠습니다. 자, 낭독극은 5반부터 1반, 끝반부터 앞반 순으로 이렇게 갑니다. 5반 코끼리 고아원 낭독극 준비해 주세요. (3학년 5반) 김김반 1반 1장 낭독극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의 김재희, 해설의 박채영, 노든의 김시윤, 아기 코끼리의 장윤소, 할머니의 김가온, 지금부터 3학년 5반 낭독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긴 코들이 노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그곳에서는 나이 든 코끼리들이 몇몇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어린 코끼리들이었어요. 어린 코끼리라고 해도 노든보다는 덩치가 훨씬 컸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넌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노든이야. 너의 이름은 뭐야? 나의 이름은 코난이야. 노든, 우리랑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뻐. 코난, 만나서 반가워. 노든, 나랑 친구할래? 그래, 좋아. 노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긴 코들이 노든의 첫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노든, 뭐해?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우리 놀러 가자. 그곳에서는 나이든 코끼리들이 몇몇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어린 코끼리들이었어요. 어린 코끼리라고 해도 코뿔소인 노든보다는 덩치가 훨씬 컸어요. 노든, 이리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코끼리들은 먹는 일, 씻는 일, 서로를 돌보는 일, 모든 일에 코를 사용하였지만 노든은 긴 코가 없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든에게는 펄럭이는 큰 귀가 없었죠. 할머니, 저는 왜 기다란 코도 커다란 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만 했을 땐 그랬어. 그건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야. 조급해하지 마. 마음이 급하게 먹는다고 빨리 나이를 먹는 건 아니니까. 노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노든의 코와 귀는 자라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왜 코가 자라지 않죠? 노든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저는 왜 귀가 자라지 않죠? 노든 너무 걱정하지 마. 이곳은 눈이 멀어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곳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곳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을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중이야.
로드는 어렴풋이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신 로드에게는 뿔이 있었어요. 로드는 코끼리가 아닌 코뿔소였어요. 삼학년 5반 김진밤 1막 2장 낭독극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설 1의 오수아, 해설 2의 김요애, 모든의 문서원, 까마귀의 천영찬, 로드는 한참이 지나 뿔이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쯤 그것이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죠. 왜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뿔소 한 마리를 보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고였어요. 코끼리 고아원, 그것은 늘 평화로웠고 늘 안전했고 늘 함께였죠. 그래서 로드는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어요. 코끼리는 무모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이, 너들, 나 오늘 코끼리 고아원 밖에서 널 닮은 코뿔소들을 보았어. 코뿔소? 그래, 코뿔소. 너처럼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었고, 아카시아 잎을 먹고, 진흙을 몸에 바르고, 코뿔을 나무 기둥에 긁고 있었어. 고아원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까마귀가 노든과 닮은 코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어요. 노든은 자신과 닮은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까마귀에 따르면 그들은 노든처럼 아카시아 잎을 먹고 진흙을 몸에 바르고 코뿔을 나무 기둥에 긁는다고 까마귀가 알려줬어요. 어디서? 이 울타리 넘어 저 먼 곳 초원. 넌 가족들이 그립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가족? 그리고 고향? 그래, 가족, 고향. 로드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그들을 궁금해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코뿔소보다 코끼리가 훨씬 더 친근했고 언젠가 멋진 어린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코끼리 고아원이 나의 고향인걸? 그리고 저 코끼리들이 나의 가족이야. 난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되어 저 늠름한 코끼리가 될 거야. 하지만 너는 코뿔소인걸? 아니야, 난 코끼리야. 뭐라고? 난 코끼리야. 코끼리 고아원의 코끼리들은 고아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코끼리도 있었지만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코끼리도 있었어요.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어요. 코끼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거나 부상에서 회복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설망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데려가 큰 소리를 내며 찌릿찌릿한 막대기로 찌르고 무섭게 굴었어요. 그러나 다시 상냥하게 돌아와 먹이를 건넸죠. 그러면 바깥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코끼리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연기를 했고 고아원에 남고 싶은 코끼리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먹이를 먹었어요.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것만을 보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심사숙고 끝에 스스로의 앞날을 직접 선택했어요. 모든에게도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난 이곳에 남을 거야. 새로 들어오는 어린 코끼리들을 도와주면서 의미 있게 살 거야.
3학년 5반 긴긴밤 1막 3장 낭독극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설의 양서우, 모든의 윤지우, 할머니의 조성빈, 코끼리 1의 이지후, 코끼리 일을 맡은 안지연 어린이는 감기에 걸려서 이지우 학생이 대신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나에겐 긴 코 대신 뿔이 있어. 왜 나만 뿔이 있을까? 그래, 어쩌면 고원 밖 코뿔소들이 이유를 알지도 몰라. 그렇지만 난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코끼리야. 코끼리라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해야 해. 노드는 뭐하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잠시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 어떤 고민? 그 안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너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 네 눈을 보면 알아. 지금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가. 직접 가서 그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모를 거야. 더 넓은 세상으로 가.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곳에 남고 싶어요.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 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저는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노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시간이 흘러 테스트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드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코끼리답게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자신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와닿았어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하던 그때 코끼리들이 긴 코를 천천히 흔들며 노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기 우리 앞에 훌륭한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네. 하지만 그는 코뿔소이기도 하지. 훌륭한 코끼리가 되었으니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다음날 테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드를 바깥 세상으로 돌려내보기로 결정했어요. 떠나기 전 코끼리들이 코끝으로 노드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노든. 온 조심해 노든. 우리를 잊지마 노든. 때가 오면 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노든. 잘가 노든. 안녕 노든. 노드는 행운을 빌어주는 코끼리들의 커다란 울음소리를 들어한 채 그렇게 정든 고원을 떠났어요. 긴긴밤 1막 4장 낭독극 수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설 1의 김소단, 노드의 전윤우, 노드의 아내 박설, 노드의 딸 김소율, 해설 2의 황경수 학생이 독감에 걸려서 김소담 학생이 대신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어요. 코끼리 고아원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혼자인 것도 그럭저럭 괜찮은걸. 가고 싶은 곳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가끔씩 노든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풍경들이 있었어요. 저 멀리서 몰려오는 시커먼 먹구름이라든가 그 속에서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하는 번쩍이는 번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변의 풀들이 반짝이는 광경,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첫 빗방울이 남긴 자국, 그리고 키가 아주 큰 풀들이 바람에 몸을 먹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에 로드는 압도당했어요. 오, 정말 아름다워. 나처럼 하얗게 빛나는 뿔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면 로드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드는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쁜 코뿔소와 로드는 가족이 되었고 로드는 아내를 훌륭한 코뿔소라고 말했어요. 먹을 것이 많은 방향을 찾는 방법도, 마실 물을 찾는 방법도, 위험을 감지하는 방법도, 포근한 잠자리를 찾아내는 방법도 전부 아내가 알려준 방법들이었어요. 여보는 뭔가 색든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엉뚱하지만 제게 아주 특별한 코뿔소예요. 고마워요. 곧 두 코뿔소 사이에 딸이 태어났어요. 로든에게 아내와 딸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어요. 로든의 아내, 그리고 로든의 딸. 세 마리의 코뿔소는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했어요. 풀이 늦게 자란 초원을 누빌 때도, 나무 기둥에 코 뿔을 문지를 때도, 그늘에서 낮잠을 잘 때도 로든 곁에는 아내와 딸이 함께했어요. 엄마, 저기 진흙고양이가 있어요. 나가서 목욕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위험해 안 돼. 그럼 같이 가요. 위험해 안 돼. 아빠, 뿔이 너무 간지러워요. 로든의 딸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아내의 코를 발로 밟기도 했고, 발로 차기도 했고, 로든의 콧볼에 옆구리를 긁어대기도 했어요. 붉은 달이 높게 뜬 밤이면 로든 가족은 훌륭한 진흙구덩이를 찾아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즐겼어요. 거기에 보슬보슬 비까지 내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로든은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를 꼭 안아주세요. 여보, 우리 딸이야. 정말 작고 소중하고 귀여워. 내가 너희들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요, 로든. 우리를 아껴줘서 고마워요.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 셋이 함께해요. (3학년 5반) 김김반 1박 5장 낭독극 수련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설의 박서영, 로든의 김휘찬, 인간 1의 송재훈, 인간 2의 이서윤. 둥근 달이 높게 뜬 밤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어요. 잠시 후 어둠 속에 도사리로 있던 커다란 트럭에서 인간들이 내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한걸? 그러게 아주 살기 좋은 날씨걸. 오늘은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오늘은 아주 느낌이 좋다고. 저쪽으로 가보자고. 오른쪽 풀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왼쪽 나무가 흔들렸어요. 인간들이 로든의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탕! 하늘이 찌릿한 소리가 났고 주변에 새들이 날아갔어요. 로든이 소리에 놀라 잠시 눈을 감은 사이 로든의 아내는 인간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여보, 안 돼!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코뿔소가 나타났다. 로든의 아내는 인간들에게 위협적으로 뿔을 흔들었어요. 당장 총을 쏴. 또 한 번 탕! 하고 총소리가 났어요.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날아와 아내의 몸에 박혔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얼마 뒤 로든의 아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법인걸? 로든 뒤에 숨어있던 딸이 엄마를 향해 뛰어나갔어요. 쏙 감았다. 총 이리 줘봐. 이번엔 내 차례라고. 로든은 개성을 부르며 아내와 딸을 향해 달렸어요. 안 돼! 여보, 따라. 또 나타났다. 코뿔소가 또 나타났다. 이번엔 제법 큰데? 탕! 그 순간 로든에게도 작은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로든은 인간들을 몰아내려고 더 사납게 날뛰었죠. 안 되겠는데? 이만 돌아가자.
시동 걸게. 갈 때 가더라도 뿔은 챙겨야지. 컵뱃 소리 얼마나 귀하다고. 먼저 타. 인간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났어요. 너는 인간들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트럭과 총을 든 인간들을 끝까지 몰아붙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성을 수 없는 사방을 흩어지는 인간들. 그때 안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노란 노동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비추고 있는 그 달빛. 그 달빛 아래에는 코뿔소의 피가 가득했어요. 트럭과 함께 몰아가가는 인간들. 잠시 정전. 요즘은 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온 여기저기 통알이 박힌 채 머리를 빗고 있는 딸. 얘야, 눈을 떠봐. 착하지? 우리 아가. 눈을 떠봐. 요즘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아도 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즘이 언니에게로 갔어요.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 나온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안 돼. 여보, 일어나야 해. 너드는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어요. 너드의 코에 피가 물었어요. 일어나봐. 여보!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너드에게 밤보다 배가 가려면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3학년 4반 2막 낭독극을 시작하겠습니다. 2막 1장 낭독극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해설 1. 구민재. 해설 2. 강민서. 노드 황은서. 안가부 신준서. 사회사 황인서. 얼마로 사람들이 주먹구덩이에서 지금 코뿔소 두 마리와 함께 들어있는 노든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노든을 살리기 위해 딸에게 암시했죠. 노든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영양주사를 마시죠. 그리고 다시 마취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죠. 노든이 눈을 떴을 때는 노든은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어요. 주변에는 쇠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죠. 파라다이스 동물원의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코뿔소 노든. 그렇게 그는 노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다른 코뿔소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안가부였어요. 안가부는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후에 자기가 똑같이 생긴 노든을 보고 꼭 놀랐어요. 안녕 노든, 나는 안가부야. 나는 여기 파라다이스 동물원에서 태어나가 자랐어. 넌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정말 좋다. 나한테 관심 주지 마. 하지만 노드는 안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노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고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언제나 악몽을 꾸었어요. 그럴 때마다 안가부가 슬픔만을 내키고와 노드는 깨어주었어요. 낮에 심술을 부리니까 악몽을 꾸지.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내버려둬. 악몽을 안 꾸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긴 한데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시험 삼아 오늘 나한테 바깥 세상 얘기를 들려줘.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어. 같은 코뿔소끼리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 좀 들려주면 안 될까? 노드는 안가부의 말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 무렵 노드는 항상 숨을 쉬는 매 순간 화가 있었고 다 부수고 싶은 생각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노드는 안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코끼리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따르는 정도로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안가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드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노든, 바람보다 빨리 달렸던 얘기해줘. 가족들이랑 아카시아 잎을 실컷 먹고 어슬렁
머리 위까지 높게 자란 풀숲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풀숲이 끝나고 탁 트인 초원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이 나서 내달렸어. 네가 더 빨리 달리는지 시합을 하는 거지. 그때는 바람보다 빨리 달렸지. 우와, 나는 한 번도 내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정말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지? 궁금하긴 하다. 가로막힌 것이 없는 곳에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는 기분이라. 정말 부럽다. 이마 기장 낭독부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해설 1 윤시원, 해설 2 이혜준, 노든 박여정, 안가부 이설미. 아까는 노든에게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어요. 동물원 사람들이 무리에 들어오면 노드는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돌진할 자세를 취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가부는 설명해주며 노드는 달랬어요. 지금은 건초를 주러 온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엔 청소를 하러 올 예정이고. 덕분에 노드는 동물원 사람들을 들이박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늘 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너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평생 여기 살았잖아.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안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무슨 복습?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놈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 냄새만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들이받아 버릴 거야. 이 동물원부터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을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마. 아무도 여기서 나간 적 없다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노드는 새 울타리 가까이 다가갔어요. 동물원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쪽은 녹이 슬고 낡아 있었죠.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뭐라고?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다면 나를 믿어봐. 안가부는 노든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 오늘은 많이 먹고 푹 자도 자고 내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할 테니까. 밤이 찾아왔어요. 동물원에 안내 방송이 나오고 구경꾼들과 동물원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노든과 안가부는 둘만 남을 수 있게 되었죠. 이막 3장 낭독부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해설 1의 오윤성, 해설 2의 강리원, 노든 김민건, 사육사 김재원, 안가부 오신비. 시작해보자 안가부. 노드는 울타리 출입문 쪽을 겨냥하고 발을 쿵쿵 구르기 시작했어요. 숨을 들이쉬고는 우풀물을 향해 달려가 온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노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가 늘어지면서 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뒤이어 안가부가 울타리 앞에 섰죠. 이제 너 차례야 안가부. 하지만 노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난 어렸을 때 사육사들과 장난을 치고 놨던 것 빼고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안가부. 알겠어.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노든의 재촉에 안가부는 울타리 출입문을 향해 달렸어요. 안가부는 발구르기도 어설펐고 조준마저 빗나가서 출입문을 약간 불경한 곳에 부딪혔죠. 팅! 하지만 울타리가 오래된 덕분인지 안가부의 몸에 짓눌린 철사들이 팅팅팅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안가부는 울타리에 부딪힌 아픔과 철사가 끊어졌다는 한눈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쉿!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무너질 것 같아. 알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두 코뿔소는 다시 뒤로 물러나 울타리를 겨냥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랑 소리가 났어요. 사육사가 코뿔소를 향해 빛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코뿔소 우리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육사가 다가와 길어진 울타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군가 안가부를 우리 안쪽의 구석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고물망을 쳤죠. 두 코뿔소는 옴짝달싹 못하고 구석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바라보며 안가부가 중얼거렸어요.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했으면 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탈출 시도는 허무하게 실패했고 코뿔소 울타리는 새 곳으로 바뀌었어요. 다시는 탈출을 꿈꿀 수 없고 더 튼튼한 철조망으로 노드가 안가부는 한동안 말없이 풀이 주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는 노드는 안가부가 깨었어요. 너는 사실 너한테 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은 말이야 하나 있었어. 탈출에 성공한 애가 8번 구역에 플라밍고야. 사육사들은 걔가 사라진 줄도 몰랐대. 몇 달이 지나고서야. 노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가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안가부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어요. 플라밍고 소리를 세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대. 걔가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몰라. 들리는 말에 따르면 걔가 정말 멀리 도망갔고 동물원 표식을 다리에 단 채로 가족을 만들었대. 사실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노드는 아무 말 없이 안가부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해보자. 그때 노드는 안가부가 함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노드는 철조망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제일 먼저 철조망의 미음새를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야 해. 알겠어. 나에게 맡겨. 이화 4장 낭독극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해설님 나도윤, 노든 양초연, 사육사인 윤태호, 안가부 심은재, 사육사인 양초연. 노든과 안가부는 며칠 동안 공을 들여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동물원 사람들에게 끝까지 들키지 않는 곳이 중요했죠. 그렇다면 대청소를 하는 날 저녁이 기회였어요. 계획은 이러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밤마다 철조망을 조금씩 띄워놓고 모두 지쳐서 일찍 사라지는 대청소나 저녁. 철조망이 가장 약한 부분이 출입문 쪽을 향해 노든과 안가부가 한꺼번에 들려들기로 했어요. 세 번 안에 끝나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실수하지 않을게.
노드는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노드는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절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가부도 노드에게 일신이 되었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을 위해 노드에게 당부했어요. 여기를 퇴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라거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숨쉬겁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으면 퇴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알겠어, 안가부. 약속할게. 진짜로. 두 커플선은 매일매일 계획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잘근잘근 초조망을 물어뜯었죠. 그리고 내일은 사람들이 대청소를 하러 와 주기를 바라며 잠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드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코뿔소 우리에서 또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코뿔소 올려 가보자. 얼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코뿔소 올려서 나는 이쪽으로 가보자. 자세히 보여봐. 얼른! 이것도 무슨 일이지? 저 코뿔소가 다리를 다쳤어. 한방면 사방 이마고자 낭독곡 출연자입니다. 해설일 안효리, 해설이 김다원, 노든 김강민, 관람객 정혜인.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거리를 잠글 발견하자마자 치르시는 위에 마취 기사를 놓았어요. 그들은 마취